오늘 공부할 것은 인덕션 챕터의 총 3개 강의 중에서 세 번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할 것은 이 2개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net to bin and back to net. net는 자연수를 일진법으로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bin은 자연수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bin to net and back to bin. 근데 여기는 advanced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은 이 보조 정리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금방 끝날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in의 정의부터 복습을 해보죠. 이 bin은 3개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Z는 제로를 나타내는 end 마커고요. 그 B0는 M에다가 미제로를 왼쪽에 갖다 붙이면 그 M을 2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1은 M에다 갖다 붙이면 M을 2배 하고 하나를 더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말하자면 이렇다 이런 얘기지 실제로 콕에서 이런 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입을 보면은 이 M은 분명히 bin 타입이어야 되거든요. bin 타입에만 B0가 붙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뭐죠? 이거는 net 타입이죠. 뭐 곱하기도 생략되어 있고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확히 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m은 bin 타입이니까 먼저 bin을 net로 변환시켜 줘야죠.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서 m이 나타내는 자연수를 나타내는 net의 원소, 그것이 이제 bin to net m이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net의 원소가 되겠죠. 그것을 다시 net to bin이라고 하는 함수, 이건 아직 정의 안 했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bin 타입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좌변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콕에서 어떤 개념을 정확히 말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대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이 increment 펑션, 이거는 하나를 더해주는 그런 함수죠. 이 bin에서요. net에서는 s라고 하는 생성자가 그 디지트인 동시에 successor 펑션이 되죠. 그런데 이 bin에서는 이런 생성자 중에 successor 펑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정의는 그 match with를 써서 입력 변수 m이 0로 생성된 경우와 b0로 생성된 경우와 b1으로 생성된 이 세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그 return 값을 정의해 주면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 짝수의 경우에는 그 b0를 b1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1 m 프라임, 이거는 이제 홀수라는 얘기인데, 이 홀수의 경우에는 2m 프라임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로 묶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또 m 프라임의 인크리먼트죠. 거기다가 b0를 왼쪽에 붙여서 2배를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내가 언급했던 함수죠. bin to net. 그걸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은 b0를 갖다 붙이는 것은 2배 해주는 거다. b1을 갖다 붙이는 것은 2배 해주고 하나를 더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의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이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위 코너에서 출발하죠. 여기는 bin 타입입니다. bin 타입의 원소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크리먼트 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수로 변환시켜 주면 어떤 자연수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자연수로 변환시켜 주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해 줍니다. 이번에는 인크리먼트가 아니라 s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의 결과가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서 증명을 합니다. 증명은 지난 시간에 다 했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인트로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 이유는 생성자가 3개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생성자가 Z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B가 Z로 바뀐 그런 상황이죠. 네, Z입니다. 이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심플 해주고 리플렉티브 해주고. 심플을 적용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 번 정도는 신경 써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앞으로 심플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심플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양변이 같죠?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심플해지면 이렇게 일단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이 귀납 가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 나타나죠? 민투넷 인크리먼트 B 더블 프라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두 군데 나타나네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바뀔 겁니다. 우변은 가만히 있고 좌변이 바뀌겠죠.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두 개고 여기는 S가 하나니까 여기를 밖으로 빼면 되죠. 밖으로 빼는 거는 먼저 심플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빼는 거는 플러스 NSM을 오른쪽에서 왼쪽 화살표를 써서 적용시켜주면 딱 되고, 이제 양변이 같으니까 리플렉티비티를 끝나는 거고요. 오늘은 24년 3월 20일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net2bin 함수를 정의하죠. 이거는 아까 정의했던 bin2net의 역함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정의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입력 인수가 net죠. net에는 생성자가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O는 0 가고 SN'은 그 전에 수였던 N'을 먼저 해주고 거기다가 인크리먼트 해주면 된다. 굉장히 당연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theorem net bin net입니다. net bin net이 뭐냐 하면은 그 내추럴 넘버가 바이너리로 갔다가 bin에서 다시 net으로 오면은 아까 거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n에 먼저 net to bin을 해주면 이 bin이 되겠죠. bin과 원소가 되는데 다시 bin to net으로 환원시켜 주면은 그 값이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고, 당연히 처음에는 인트로스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인덕션을 하겠죠. 인덕션을 하면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심플 해주면 딱 나오고, 두 번째 경우는 일단 심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좀 복잡하죠? 여기 보면은 귀납가설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죠. n에서 net to bin, bin to net 해주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n이 아니라 n'입니다. 그러니까 n보다 하나 작은 수에서는 그것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좌변에는 bin to net 다음에 net to bin인데 여기는 bin to net 다음에 인크리먼트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밖으로 빼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걸 해주는 게 정확히 여기죠. 어떤 bin의 원소 b에다가 인크리먼트 해준 다음에 bin to net을 해준 것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net to bin n 프라임 전체가 이 b에 대응되는 거죠. 거기다 인크리 해줬으니까 s하고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s하고 여기죠. net to bin n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 bin to net preserve increment 함수를 여기다 놓고 그걸 이용해서 rewrite를 해주는 거죠. 그럼 쫙 바뀝니다. 그럼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귀납가설을 사용할 수 있죠. 여기가 N'이라고 하니까 이거 전체를 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방금 증명한 정리의 그 식을 보면은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bin2net과 net2bin. 이런 경우에 bin2net은 net2bin의 좌역 함수다. 혹은 left inverse라고 그러고요. net2bin은 bin2net의 우역 함수 혹은 right inverse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증명할 것은 bin2net and back2bin, 즉 bin, net, bin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는 net bin net인데 우리는 bin, net, bin.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먼저 예를 몇 개 들어보면 여기가 있죠. 이렇게 net to bin 제로는 z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 잘 보면은 net to bin, bin to net이죠. 여기랑 반대죠. bin to net, net to bin인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결과가 z가 나오면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1이 bin으로 뭔가 net to bin을 해주면은 b1z인데 이번에는 b1z를 여기다 써준 거죠. 그 433번과 435번은 똑같은데 여기 인수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다시 들어보죠. b1z가 여기 있는데 결과는 b1z 똑같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2, 3 이렇게 올라가면은 2일 때는 이거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은 계산하면 다시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10 해보죠. 10. 그럼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걸 전부 다 그대로 베껴 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B0, B1, B0, B1Z인데 B0, B1 똑같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bin2net을 해주고 net2bin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bin의 원소에 대해서 그걸 여기다 넣었을 때 과연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그거를 이렇게 프랍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For all B,
B를 bin to net 그 다음에 net to bin을 주면 B로 오냐? 그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abort 해줬는데 여기 안 되는 예를 몇 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의 원소로 B0G를 넣어봐요. 계산해 봤더니만 Z가 나왔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B1, B0Z인데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죠? 잘 보면 제가 여기다가 non-normal form이라고 써놨죠. 이게 비정규 형식이라는 얘기죠. 아까는 정규 형식이었습니다. 그럼 정규 형식이 뭐고 비정규 형식이 뭐냐? 여기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 B0Z 여기 있죠. 그다음에 B1, B0Z를 여기 있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B0Z 같은 표현은 net to bin 함수의 값이 될 수 없다. net to bin 함수의 값은 항상 bin의 원소가 되겠죠. 그런데 B0G는 분명히 bin의 원소지만 이 함수의 값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증명할 수 있겠는가? 증명할 수 있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in의 원소들 중에는 net to bin 함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들을 정규 형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사실 정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 경우에는 정규 형식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n이 net의 원소일 때 어떤 bin의 원소를 net로 컨버트해서 n을 얻겠다 이거죠. 이러한 bin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일하느냐? 유일하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물론 증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거를 증명할 수 없고요. 게다가 이런 개념을 표현하는 그런 구문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한히 많은 그러한 B들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규 형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비정규 형식 이해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공통점은 Z 바로 왼쪽이 B0라는 겁니다. 여기는 반대죠. C 바로 왼쪽에 B0가 없죠. B1이 있거나 뭐 그렇죠. B0가 하나 있어도 안 되고 2개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규 형식으로 바꿔주려면은 Z 바로 왼쪽에 나오는 B0를 다 지우는 겁니다. 쭉 연속되어 있다면 다 지우고 하나라도 B1을 일단 만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B0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려두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여기에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Z이면 G로 가고 그 다음에 B0, B0인 경우와 B1, B1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 B0가 Z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방금 정의한 normalize 펑션을 여기다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Z는 Z로 normalize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0G는 Z가 되고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Z 바로 왼쪽에 있는 B0를 지우는데 쭉 B0가 연속해서 나오면 그걸 다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B1을 만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B0는 여기 살아있죠. 이런 겁니다. 방금 정의한 이 normalize 함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그 성질들, 뭐 이런 성질들을 다 만족한다는 그거 증명하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거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가 증명해야 될 그 정리, bin, net, bin의 보조 정리를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보조 정리를 어떤 걸 쓰면 되느냐? 얼핏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net, bin, net이나요. 지난번에 증명했던 거. 그때는 우리가 이런 보조 정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net, bin, net을 증명할 때 써먹은 보조 정리거든요. 요걸 이제 bin, net, bin에 요거를 쓰면 안 되겠느냐? 비슷하죠? 출발을 bin에서 해서 bin, net, net, bin인데 여기는 net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s고 여기는 increment고 이렇게 다르죠. 여기는 bin to net이고 여기는 net to bin이고 딱 대칭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보조 정리를 증명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net, bin, net을 증명했듯이 이번에는 이 보조 정리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bin, net, bin을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그럴듯한데 이게 안 됩니다. 보조 정리를 증명할 수는 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n에서 출발해서 석세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은 n에서 석세서를 쓰기 전에 먼저 마이너리 bin으로 컨버트 해주고 마이너리 상태에서 인크리먼트 해준 거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증명도 돼요. 쉬워요 아주 증명이. 증명은 인트로스 해주고 이거죠. 그냥 심플 해주면 딱 나옵니다. 네, 아주 증명은 쉬워. 그런데 이게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도움이 안 되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죠. 요게 아까 그 쓸모없다는 그 보조 정리죠. 근데 왜 도움이 안 되냐 하면은 여기 있죠. 왜냐하면 bitnet bin의 증명은 b에 대한 귀납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맞죠? 전에 net bitnet의 증명은 n에 대한 그 net의 원소 n에 대한 귀납을 사용했듯이 이 경우에는 출발이 b이기 때문에 b에 대한 귀납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b의 정의를 보면은 이게 생성자가 b0 혹은 b1이 있단 말이죠. 얘네들을 적용했을 때 플러스 1 증가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2배가 되거나 혹은 2배 해주고 더하기 1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증가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팩트가 도움이 안 돼요. 여기가 2배가 될 때 여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정확한 증명이 아니고 그냥 증명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용한 보조 정리를 어떤 거를 쓰면 될까 해서 이제 시행착오 끝에 요걸 이제 알게 됐는데, 먼저 아주 간단한 거가 여기 있는데 요걸 먼저 증명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 증가시키고 삐제로 갖다 붙인 것은 삐제로를 먼저 갖다 붙이고 인크리먼트를 2번 해주는 거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그 커뮤터티브 로가 되는 거죠. 증명은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배 하는 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이거는 베이식스에서 이미 우리가 정의를 해 두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보조 정리가 바로 이것이고요. net bin 더블 n 이건데 여기 보면은 그렇죠. sn에 더블 한 다음에 net bin 해준 것은 net bin을 해준 다음에 b0를 붙이는 것과 같다. 직관적으로 맞죠. 그런데 여기서 왜 sn일까요? n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n이 0일 때 성립을 안 해요, 이게. n이 0일 때는 더블 제로가 0죠. 그럼 0를 net bin 해주면 그거는 z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b0를 갖다 붙이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좌변은 z거든요. 다시 말하면 n이 0일 때 좌변은 z고 우변은 b0z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등식은 여기에 n이 0일 때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여기를 sn이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이거는 넷빈넷에 써먹었던 거고 이게 쓸모없는 보조정리죠. 쭉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쓸모 있는 보조정리입니다. 여기서 코너들은 맞죠? 넷, 빈빈이고 넷, 빈빈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S가 아니라 더블입니다. 더블. 그러면 인크리먼트는 B0에 대응되겠죠. B0를 왼쪽에 갖다 붙이면 더블이 되죠, 원래. 그래서 이 둘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거는 쓸모가 없고 이거는 쓸모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증명을 해볼까요, 이제? 아까 보았던 이거죠. 인크리먼트를 해주고 B0를 붙이는 것은 B0를 먼저 붙였을 때 인크리먼트를 2번 해줘야 된다. 이거는 증명이 아주 쉽습니다. 인트로 해주고 심플 해주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보조 정리가 바로 이건데 여기다가 내가 써놨죠. 코멘트에다가 m이 0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죠. m이 0보다 크다면 되는데 m이 0일 때는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m을 sn이라고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sn이라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보면은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지만 재미도 없습니다. 하여튼 볼게요. 인트로스 해주고 그다음에 인덕션 해주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다가 당연히 이걸 써놔야죠. n equal 0 cas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n equal sn prime 경우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히 보기 좋죠. 그래서 n equal 0인 경우는 그냥 simple 해주면 되죠. 그러면 reflexivity 끝났고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이거를 왜 replace를 해줬느냐 여기서 보죠. 이 goal prime에서 보면 double SSN prime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귀납 가설에서는 double SN prim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 하나를 밖으로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안에 있는 S를 밖으로 빼줄 때는 S가 2개로 늘어나죠. 이겁니다. 더블 안에 S가 있는데 S가 사실 2개 있는데 이 뒤에 건 가만 놔두고 이 첫 번째 S만 밖으로 뽑는 겁니다. 그럼 S가 여기 2개가 됐죠. 리플레스 해주고 두 번째 거울의 증명은 이 뒤에 있죠. 이거 아주 쉽습니다. 심플 끝나는 거고 첫 번째 거울 이제 좀 낮았죠. 왜냐하면 더블 SN 프라임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net to bin ss 더블 sn 프라임이 인크리먼트 그러니까 s 2개를 인크리먼트 2개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밖으로 빠져주는 겁니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레마가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죠. 이것도 뭐 표현이 복잡하기만 했지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의 증명은 여기 있죠. 그냥 또 심플 리플렉시비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 증명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귀납가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net to bin WSM 프라임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increment twice 비저로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뭐 쭉 계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보조 정리는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메인 정리에 앞서서 또 하나 간단한 레마가 있는데, 그냥 n 더하기 0이 WN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쉽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인덕션을 해주면은 이렇게 세 개의 부분 증명으로 나뉘고, 첫 번째 경우는 아주 심플해서 쉽고,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때도 계속 거의 비슷해요. simple, reflexibility, rewrite. 그 다음에 여기도 simple,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새로운 게 있다면은 이겁니다. destruct 한 다음에 여기에 bin to net b0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지금까지는 destruct 뒤에 항상 variable이 있었습니다. net variable이나 boolean variable이거나 혹은 bin variable, 이 셋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destruct 바로 뒤에 표현이 나온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추럴 넘버니까 0인 경우와 sn 프라임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플러스가 두 개 있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디스트럭트를 하죠. 이때는 net to bin n이니까 이 결과가 bin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z인 경우, b0, n0인 경우 이렇게 쭉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simple 다음에 reflexivity 써주면 다 됩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 증명에서 심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심플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리겠다고 했지만 여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플이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건 쉽네요. 그냥 쉬운 거고, 여기서 심플을 하면은 이 bin to net의 정의를 따라갑니다. 여기 B0로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라가고, 여기는 normalize의 정의에서 여기가 B0 뒤에 뭐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는 건데 좀 더 복잡해진 느낌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귀납가설에 normalize B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게 됐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납가설을 써서 리라이트 해주면은 이 우변 normalize B라고 이걸로 바뀌니까 여기 또 이게 들어갑니다. 더 복잡해졌어요. 이런 부분이 증명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주어진 식을 점점 더 간단한 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런 증명은 쉬운 거예요. 때로는 주어진 식이 있는데 그걸 더 복잡한 걸로 바꿉니다, 일단. 그래야지만 결국은 나중에 더 간단하게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디스트럭트를 하죠. 그럼 bin to net b0는 뭐냐 하면은 내추럴 넘버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0이거나 혹은 sn 프라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두 개 있습니다. 물릿이 두 개 있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쉽고 두 번째 경우가 조금 더 어려운데 여기 bin to net zero가 여기도 있고 많죠, 이게. 이 많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0으로 바뀌거나 sn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지죠. 일로 오겠습니다. 예. 뭐 간단해진 것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0 이런 게 많아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뭐 설명드릴 거 없고, 두 번째 경우는 sn이라서 여기 이것도 좀 계산이 되죠. 근데 여기서 더블 레마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sn 더하기 0은 더블의 sn이다. 그게 바로 더블 레마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증명해 놓았던 그 보조 정리 요거죠.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확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티어렘의 증명은 별로 어려울 건 없지만 새로운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destruct 다음에 variable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simple이나 rewrite를 해주면서 일단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복잡해지지만 그 다음에 destruct를 해주면 일단은 더 복잡해졌던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더 간단하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